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기술 개발, 게임 AI,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창업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대화 기록입니다. 네, 맞아요. 코드를 짜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 때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또 선택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이게 뭐랄까, 성공 사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어떤 고민, 또 시행착오 이런 게 좀 더 중심이 되는 대화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결정부터 사업적인 판단까지 진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걸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화 속에서 좀 반짝이는 통찰들, 특히 그 기술적인 어려움을 넘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때 쓰는 아이디어, 그리고 창업의 진짜 현실적인 모습들 이런 걸 좀 뽑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개발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약간 삽질 경험인데요. 아, 네네. iOS 스타일 라디오 버튼을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슷한 위젯이 이미 있더라. 하하, 있죠. 그런 경우. 근데 더 재밌는 건 결국에는 그 마우스 오버했을 때 특정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세부 요구사항 때문에 직접 만든 코드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바퀴를 재발명하지 마라 이런 격언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기존 도구가 한 90%는 괜찮아도 나머지 그 10%의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 때문에 결국에는 커스텀 코드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 10%가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할 게 다른 모듈의 리소스를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 방법 같은 거요. 그것도 나왔었죠? 이게 문서를 막 뒤지거나 동료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사실 알기 어려운 해결책인데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이 그렇게 길러지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결정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앱의 로컬 데이터베이스 선택 문제였어요. 이사랑 드리프트 얘기군요. 네, 이사라는 게 되게 빠르고 편리한 DB인데 이게 한 2년 동안 업데이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치명적일 수 있죠. 네, 그래서 결국 드리프트라는 다른 걸로 방향을 바꾸게 된 과정이 꽤 자세히 나와요. 이게 그냥 기능만 비교한 게 아니라 약간 기술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아요. 오, 기술 전략이요? 네. 그러니까 이사가 당장은 속도도 빠르고 쓰기 편한 그런 기술적인 이점이 있지만 네. 드리프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커뮤니티 기반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또 SQL 쓰기도 좀 더 유연하고 이런 안정성 측면을 더 본 거죠. 그 유지보수 문제가 컸군요. 그렇죠. 특히 그 오브젝트 박스처럼 회사 주도로 하다가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생각해서 커뮤니티 기반을 선택했다는 점. 이게 기술을 고를 때 어떤 잠재적인 위험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다음은 게임 개발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행동 트리. 네, 맞아요. 게임 속 캐릭터들, 그 NPC들이 상황에 맞게 막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구현하는 기술로 행동 트리, 그러니까 BT라는 걸 소개하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상태 기계, FSM 방식보다 복잡한 행동을 설계하기에 더 좋다고 하네요. 네, 이 행동 트리가 왜 흥미롭냐면 복잡한 걸 다루는 방식 때문이에요. FSM은 상태가 조금만 많아져도 그 연결 구조가 너무 복잡해져서 막 스파게티 코드처럼. 그쵸.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상태 폭발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BT는 작업 단위로 기능을 딱딱 나눠요. 모듈로 하는 거죠. 작업 단위로? 네. 그리고 그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행하는 나무 구조로 만들어요. 셀렉터 노드, 시퀀스 노드 이런 걸로 논리를 딱 구성하니까 네. 특정 부분만 고쳐도 전체 영향이 좀 덜 가고 그래서 유지 보수가 훨씬 쉬워지는 장점이 있죠. 오, 그럼 게임 AI뿐만 아니라 다른 복잡한 시스템 설계할 때도 써볼 만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복잡한 의사결정 시스템 같은데 참고할 만한 아주 강력한 접근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3D 프린팅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네, 그 창업기? 네, 사업자 등록하고 계좌 만들고 이런 행정 절차부터 시작해서 초기 제품은 당근마켓에 싸게 팔아서 피드백을 얻겠다. 이런 전략까지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경험담이었어요. 이 부분이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재 선택할 때 열에 약한 PLA 말고 PETG를 고려한다거나 아니면 재료비 아끼려고 중국 타오바오에서 직접 필라멘트를 산다거나 하는 그 실행력. 와,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막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하니까 부담스럽고 또 본업이랑 비교하면서 이게 효율적인가 고민하고 이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부분까지 솔직하게 다 드러나 있어서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현실 창업이 이렇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오늘 이 대화 기록을 통해서 기술 구현할 때 만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또 시스템 설계를 위한 어떤 구조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현실적인 모습들, 이런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 예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구나. 그 과정에서 배우고 결정하는 순간들이 참 많구나 싶었네요. 네, 기술 선택의 그런 트라이드 오프부터 게임 AI 설계 아이디어, 그리고 창업가의 생생한 고민까지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나 또 앞으로의 도전에 적용해 볼 만한 실질적인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대화 말미에 회사 식당 수박 이야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하트 모양 수박. 네, 그 맛 개선이라는 본질 대신에 하트 모양 같은 부가적인 거에 힘쓴다, 이런 비판이었는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회사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노력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항상 좋은 걸까? 어떤 면에서요? 뭐랄까, 때로는 그 노력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아니 회사 일에나 집중하지 하는 그런 시선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